자, 여러분들 머슬맵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곳을 찾아갈 때 지도를 켜게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내가 찾아가는 위치를 충분하게 안내해 주는 곳을 쫓아서 그곳의 목적지를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살면서 방향성에 대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합니다. 학교를 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정해져 있는 지도의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그 목적의 수단 쪽으로 가는 것이 지도가 되는 거죠.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독도법이라는 걸 하면서 지도 한 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에 대한 몸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저 답을 찾아가는 연속선상에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지도를 그려보자. 근육의 지도를 그리다 보면 그 지도의 끄트머리에서 알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지도의 일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도의 핵심의 단어를 만듭니다. 물론 이 지도의 핵심은요, 여러분들만의 스스로의 머슬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본인만의 머슬맵이 가능한지, 또 그 머슬맵을 누구에게 알려주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슬맵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흉쇄 유돌근이라는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머슬맵입니다. 흉쇄돌근입니다. 자, 얘부터 설명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흉쇄돌근은요,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합니다. 자, 한번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얘를 액세서리 너브라고 합니다. 액세서리 너브라고 합니다. 이 부신경과 같이 지배하는 근육은 승모근입니다. 결국 흉쇄 유돌근은 승모근과 같이 뇌신경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척수에서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뇌 자체에서 지배하는 유일한 우리 신경이죠. 흉쇄돌근은요,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이라고 합니다. 흉쇄유돌근에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80%가 들어가는 경동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뇌라는 것은 체중의 3%고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20%를 쓴다고 하였으니, 흉쇄유돌근의 그 상황은 뇌로 피를 올려서 인체를 살려가는 과정의 중요한 근육입니다. 또 하나, 얘가 뇌로 피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의 압력 조절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거기에다가 꼭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흉쇄유돌근의 특징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관리해주고 치료해주는 근육이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부종,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 부어. 또 하나는 이비인후과 질환, ENT라고 그러죠. 귀, 코, 눈 안쪽에 이 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난치성 귀의 어떤 질환들, 얼굴에 부종, 얼굴에 이뻐지게 하는 이런 모든 얼굴의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흉쇄유돌근입니다. 결국 우리 인체에서 흉쇄돌근은 뒤에 척추뼈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목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기가 막힌 근육이 흉쇄유돌근입니다. 자, 흉쇄유돌근 위로는 어디 근육과 붙냐면 교근과 붙습니다. 흉쇄유돌근은 교근과 붙는데, 이 교근과 흉쇄유돌근의 관계는 결국 혈액순환의 하나의 연결 라인입니다. 상디 쪽에, 얼굴 쪽에 혈액순환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 교근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같이 지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교근. 얼굴에서 만약에 악관절 장애 또는 구안화사가 오거나 얼굴에 틀어짐, 얼굴에 비대칭이 오게 됩니다. 이 교근을 깨물근이라고도 부르죠. 음식을 씹고 하는 뭔가 깨물근. 그런데 이 교근 자체는 뇌혈관 혈액순환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육입니다. 자, 심장의 피가 양쪽 어깨가 펌프 작용을 하고, 두 번째, 교근의 움직임이 뇌로 피를 원활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이빨을 손상을 받아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 치아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아니면 구안화사 왔을 때 한쪽으로 원활하지 않다면 양쪽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에게 가끔 껌을 씹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근의 에너지는 우리가 머리로 피를 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심장도요. 심장 자체의 펌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리듬과 박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정한 리듬의 잠깐 템포에는 대동맥이라는 혈관에서 심장의 역할을 하면서 피가 계속 돌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심장의 역할이 완연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저기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라는 좌심실의 근육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좌심실이 비대하면서 그 신경의 그 혈관의 에너지가 힘의 에너지로 가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근의 에너지가 완연하게 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교근과 팔의 움직임의 에너지는 결국 혈액순환과 연관된다. 제가 신경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얼굴의 대부분의 근육들 있죠. 그런데 얼굴의 대부분의 근육은 안면신경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교근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같이 지배하기 때문에 얼굴의 문제는 교근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근은 반드시 먼저 선행적으로 풀어줘야 될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측두근입니다. 템포랄리스입니다. 이 측두근을 풀어주지 않고 교근을 풀면 그 에너지 자체가 완연하게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측두근에는 측두동맥이라는 그 혈관이 있습니다. 측두동맥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벌리고 풀어줍니다. 이 측두근과 또 뭐랑 연결되냐면 모상건막 또는 전두근과 연결되죠. 전두근, 모상건막과 연결시켜 놓고 그 답을 찾아서 갑니다. 자,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도상 다시 후퇴. 흉쇄도근 왔습니다. 흉쇄우돌근 옆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사각근이 있습니다. 사각근을 표현을 할 때는 90도 직각, 90도보다 작으면 예각, 90도보다 크면 둔각이랍니다. 우리는 직각이 아닌 각도에 있는 곳을 우리는 사각이랍니다. 운전할 때 보이지 않는 지역을 사각지대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서는 기울어져 있다라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사각근은. 그런데 이 사각근은 배꼽이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각근은요, 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특히 팔 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사각근의 문제입니다. 가끔 고객들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팔이 너무 저립니다. 팔이 너무 저리거나 부종이 빠지지 않거나 손가락이 구부러졌다 펴지지 않는 방아쇠 수지가 오거나 이런 현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팔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는 목 디스크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에게 팔을 들어보라 합니다. 들었더니 팔이 저린 게 없어졌네요 라고 얘기하면 사각근에서 신경이 눌려 있는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팔 쪽에서 일어나는 팔의 부종, 혈액 검사상 나타나도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이 팔의 증상, 팔의 부종, 손가락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사각근과도 또 연관됩니다. 결국 팔뚝살과도 연관되는 것이 사각근입니다. 근데 팔을 들어도 저린 게 가시지 않아서 뒤로 빼보라 했더니 저린 게 사라졌습니다. 이 저린 게 사라질 때는 그 근육이 어디냐면 소흉근입니다. 소흉근은 어디에 있냐면 대흉근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사각근의 기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더 연장합니다. 사각근은요, 이곳을 뚫고 나가는 세 개의 신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 견갑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견갑배신경은 능형근, 견갑거근, 장흉신경은 전거근입니다. 얘네가 나와서 팔과 옆구리와 상지의 근육근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각근을 약방의 감초처럼 관리해라, 또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을 때 거기에 소화제가 다 들어서 위장을 보호해 주듯이 꼭 만져줘야 될 하나의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꼭 저기를 만지면 나머지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환자들이 왔을 때 사관에 침을 넣어서 몸에 기운의 에너지를 풀어놓고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꼭 그리고 장부에 뜸을 떠서 몸 안에 그 장부에 기운의 에너지를 놓고 시작하면 일부 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기 치료를 하는 우리도 또는 재활요법을 가르쳐주는 우리도 고객들에게 먼저 사각근을 풀어준다면 이거 먹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근을 접근을 해서 갔더니 몸이 먼저 편해질 수 있는 약방의 감초 같은 근육으로 우리는 사각근을 저기 내리자 이렇게 합니다. 자, 사각근 흉쇄 유돌근하고 붙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흉근이 붙습니다. 이 대흉근은요 3개의 근육이 형성됩니다. 쇄골지, 흉골지, 늑골지랑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흉근이라는 것이 어떻게만 생각을 하냐면 과연 호흡근일까? 숨 쉴 때 작동하는 호흡근으로 대흉근을 대할 것이냐, 아니면 대흉근을 어깨를 치료해주는 근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적인 요소를 관여하는 유방이 대흉근 위에 얹어져 있는 미적인 요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뒤에 있는 능형근과 능형근과 대흉근 간의 관계에서 기량의 포인트로 라운드 숄더 1.5 거북목을 치료해주는 그 포인트로 볼 것이냐라는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흉근은요 일단은 균형의 가장 근본적인 근육이고 호흡근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대흉근이 흉골지, 쇄골지가 다 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흉근 위에 여성분들의 유방이 위에 있어서 유방이 피치 못할 질환에 의해서 유방을 절제했을 때는 보형물을 대흉근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대흉근이 미적인 요소의 한 기준이기도 하고요. 대흉근이 쇄골뼈에 붙어서 몸에 돌아가는 균형적 요소의 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대흉근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그 밑으로 복직근과 붙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대흉근 안에 있는 소흉근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흉근을 열면 소흉근이 보입니다. 그런데 별명을 좀 먼저 얘기할게요. 흉쇄 유돌근을 목과 얼굴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목과 얼굴의 어머니. 사각근은 신경의 올가미라고 부릅니다. 신경의 올가미. 목과 얼굴의 어머니. 그리고 소흉근은 신경의 작은 올가미라고도 부릅니다. 이유부터 설명하면 대흉근 안에 들어있고 그 안쪽으로 해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오고돌기를 그 기준으로 해서 신경이 나와서 팔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저리던 문제가 왔을 때 목 디스크냐 사각근이냐 소흉근이냐 3개를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접근 방식에 하나의 접근 방식을 글로 눈을 들려보게 하는 것이 소흉근인데, 이 소흉근은 늑골에 붙어 있으면서 또 저쪽에 오고돌기에 붙어 있으면서 팔과 몸통의 하나의 경계적 요소도 갖게 있는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근육으로 따지면 대흉근보다 더 정교하고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소흉근이 좁아집니다. 안타깝게도 뼈는 그대로인데 근육의 근육들과 인대와 근막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현상입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명명을 했냐면 늙음통입니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줄어들면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에 압박을 가해서 충분한 소통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기는 부분 중에서 심장의 혈액순환입니다. 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심장을 안쪽에만 늘 얘기합니다. 안쪽에 우심방, 그리고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 간에서부터 올라오는 피와 또 전신에서 돌아왔던 피가 합류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피가 들어와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오죠.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피를 바깥으로 힘있게 내보내주죠. 어디로? 폐로. 폐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서 좌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좌심실로 피가 들어오면 좌심실에서 힘있게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래서 전신으로 피를 내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사냐고. 얘는 이 자체도 먹고 사는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겉에.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옛날에 왕관이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가지가 가시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관상이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자체를 살려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합니다. 이 관상동맥이 이 심장을 살리는데, 이 관상동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소흉근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 소흉근이 우리가 얘기하는 위축과 짧아짐과 노화현상으로 안 움직이면 거기가 압박이 돼서 심장 자체를 살려주는 관상동맥 자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식사하시고 또 때로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심근경색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흉근은 심근경색에 영향이 있습니다. 결국 심장 자체에 원활하게 살아가는 그 그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소흉근이기 때문에 소흉근을 통해서 심장과 연관되는 혈액순환을 치료해주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를 하시고, 그랬을 때 소흉근이 신경의 작은 올가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심장과 심장 자체의 관상동맥과 연관되기 때문에 심근경색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팔로 내려가죠. 소흉근을 통해서. 또 소흉근하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랑 연결되는 것이 상완 이두근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흉쇄 유돌근은요, 우리가 심장의 혈액순환과 뇌혈관의 혈액순환의 중개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쇄 유돌근을 풀어준다는 것은 압력을 낮춰주기도 하고 심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중에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도 완벽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 그래서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목과 얼굴의 어머니인 흉쇄 유돌근을 풀어서 갑니다. 그리고 사각근은요, 바로 옆에 있죠. 여기 정확하게 쇄골뼈 가운데를 결분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전사각근, 중사각근의 중간이고 상완신경총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우리는 그 신경의 흐름을 봐서 쇄골하근, 소흉근, 팔로신경의 흐름을 잡아서 상지를 소통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거고, 교근의 축두근과 연결됐고 이마에 전두근하고 모상건막까지 갔죠. 두피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생각 외에 그냥 별거 아닌 머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내고 만들어봤던 두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모든 곳에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직이 굳어 있거나 근막이 굳어 있으면 피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그 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과 근막에 느슨하게 열릴 수 있는 동작으로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어딜까라고 해서 인체의 두피를 풀어보기 시작합니다. 두피를 풀고 자극을 줬더니 동작이 나오고 피가 들어가서 몸에서 어떻게 된다?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상건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반듯하게 좋아지게 해줘. 그리고 반드시 좋아지게 하는 포인트 중에서 모상건막이 또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요 흉쇄돌근 사각근 뒤에 뭐가 있냐면 승모근 좀 나오고 견갑거근이 있습니다. 견갑거근은 으쓱으쓱 근육이 나있습니다. 으쓱으쓱. 얘는요, 이런 동작을 합니다. 자력 자세에서 팔을 양쪽 옆으로 벌릴 때 각도가 30도까지 작동하는 것은 극상근입니다. 또 여기서 3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작동시키는 것은 삼각근입니다. 90도에서 180도로 작동하는 것은 견갑거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극상근, 삼각근, 견갑거근입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이 견갑거근이 단순히 우리 몸에서 이 움직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목의 염자, 잠을 잘못 자서 잤거나
고개가 안 돌아갈 때 또는 올려주는 이 그림인데, 얘 또한 사각근을 통해서 나오는 견갑, 배신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견갑, 배신경과 같이 연관되는 근육이 능형근입니다. 능형근. 자, 능형근의 그림도 살짝쿵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능형근 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승모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모근하고 요 능형근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흉쇄 유돌근이라는 거에서부터 다시 승모근까지 가서 승모근에서 다시 안에 있는 능형근이라는 그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다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능형근은 롬보이드 머슬이라 그래서 견갑골 요 안쪽에서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근육이 능형근입니다. 능형근은요, 요 겉에 이렇게 견갑골에 있는 근육 극하근하고도 붙습니다. 또 하나는 능형근이 저 안쪽 밑으로 내려가는 전거근하고도 붙어서 내려가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에 오는 통증을 우리가 고황통이라고 부릅니다. 고황통. 견갑골을 안쪽으로 모아주기도 하고요. 또 대흉근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에 승모근이 있고 승모근 밑에 능형근이 있고, 이 능형근 안에는 상후거근이라는 근육이 또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능형근을 이해하기 전에 다시 한번 봐줘야 될 것이 우리는 이 승모근입니다. 이 승모근의 별명이 우리 몸에서 옷걸이 근육이라고 표현됩니다. 옷걸이처럼 잡아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승모근은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해 준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뇌신경과 연관시켜 놓고 또 하나는 부교감과 같이 연결시켜 보자 합니다. 대부분의 근육, 내가 움직입니다. 제가 뜁니다. 제가 달립니다. 무언가 놀래서 도망갑니다. 이 모든 것 긴장되어 있는 근육은 전부 다 교감신경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계속 뭔가를 움직이고 싶어도 나를 잡아 끌고 땡기고 쉬게 만드는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부교감이 컨트롤한다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그만큼 인체의 반응에 연관됩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오른쪽은 간하고 연관된다. 왼쪽은 위장과 심장과 연관된다. 스트레스다. 얘네는 어디를 풀어주냐면 종아리를 풀어라. 승산을 풀어서 그 그림을 찾아 들어가라라고도 표현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흉쇄 유돌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각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흉쇄 유돌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승모근의 그림도 설명을 드렸고, 승모근 안쪽에 능형근을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승모근과 연관되어 있었던 그 옆에 있는 견갑 거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흉쇄돌근 또 요 어쪽에 있는 측두근을 설명하고 그 옆에 교근을 설명했고 모상건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입니다. 지금 볼 때는 연결 가고 있는 게 마치 지도처럼 가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승모근이 다시 연결되는 대흉근과 설명을 드렸고, 대흉근 안에는 소흉근이 있다라는 설명까지 드려서 과연 우리의 이 지도의 완성이 어디까지 갈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소흉근 그 자리에서는 상하 이두근이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그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어디부터 시작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질환별 머슬맵을 그려보자라고 설명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온 사람들한테는 허리에서 시작되는 그 머슬맵을 그려보고,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어깨에서 연결되는 그 질환의 머슬맵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 그려질 거고, 또 이제 다시 배로 내려가서 허리 뒤쪽에 연관되는 근육들도 연결시킬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흉쇄 유돌근입니다. 여러분들 상지에서 머슬맵의 포인트 중에서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을 기준으로 해서 얼굴과 팔 쪽과 배꼽 위의 모든 상황들을 먼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흉근과 소흉근과 혈액순환과 신경의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